자, 시사 번역기로 넘어왔습니다. 시사 번역기라기보다는 이제 당분간 우리가 이제 계엄 직후부터는 아니죠. 계엄 전부터도 그랬는데 약간 그 개소리 번역기의 기능을 더 많이 하고 있지 않나. 네. 네. 점점 그래서 네. 지난주부터는 쓸데없이 개소리를 번역해 주는 것보다는 네. 그러면 그렇죠. 이제 네. 이게 이제 어떤 이후의 행동을 예측 가능하게 하는가 네. 그런 쪽을 좀 더 집중해서 얘기를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이 얼마나 말이 안 되는지를 얘기해 주는 게 그렇게 핵심은 아닙니다. 예. 이런 말이 안 되는 말을 왜 하는지가 이제 핵심이 되는 얘기겠죠. 의도 부분.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너무 강아지 소리이기 때문에 얼마나 말이 안 되는지는 굳이 우리가 설명 안 해도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이미. 네. 예. 그래서 그건 필요가 없고 교수님 말씀대로 그렇다면 이 개소리들이 모여서 향하는 곳은 어디인가? 궁극적으로 뭘 하려고 이렇게 강아지 소리들을 계속 짓는 건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 꼴보기 싫은 얼굴을 또 봐야 되네요. 첫 번째는 한덕수. 예. 너무 당연히 또 권한대행의- 오늘 담아. 예. 예. 네. 오늘 담아야겠죠. 뭔 소리인지 다 알지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가지고 오염된 언어가 한두 개가 아닌데 네. 이제는 담화라는 말만 들으면 다들 경기할 거야. 예. 맞아. 담화에서 뭐 하나 말 같은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 진짜 담아. 어. 윤석열부터 시작해가지고. 담화만 했다 하면 혈압이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담화라고 하는 게 원래는 이제 왜 사람을 두근두근하게 하는데 그 두근두근이 뭐냐면 그럼 이제 어떤 식으로 가는 거야? 우리는 미래는 어떻게 펼쳐지는 거야? 결국 의사결정자가 예. 그래도 뭔가 결심을 했구나. 야, 그럼 그 결심을 한번 들어봐야겠다. 이런 마음을 주는 게 원래 담화거든. 예. 굳이 말하자면 모세가 이제 네. 우리는 저쪽으로 해서 탈출한다. 그렇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네. 그런 게 담화인데 예. 이거 변명 아니 한 몇 년 동안 계속 담화랍시고 변명만 들었어. 거짓말을 변명. 예, 뭐 이런 거죠. 오늘 한덕수 담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게 뭘 긴급 담화야? 긴급 담화 한다니까 이제 뻔히 짐작이 가는 거지. 네, 무슨 얘기야? 담화를 왜 하는지가 지금까지 다 드러났으니까. 네. 근데 사진은 교수님 고르신 거죠? 네. 기가 막힙니다. 아, 진짜. 예. 와, 진짜. 기가 막혀요. 네. 예. 야, 이게 얼굴 얘기라서 뭐라 말도 못하겠고. 제가 자꾸 밤에 꿈을 꾸는데 자꾸 한덕수 권한대행을 두들겨 패는 꿈을 꿔요. 예. 네. 두들겨 패다가 얼굴을 퍽 치면 턱이 빠지잖아요. 그만. 네. 턱이 약간 지금 자유운동하고 계신 것 같은 뭐 그런 느낌인데. 제가 원래 대통령 꿈을 안 꾸거든요. 네. 윤석열 정부 들어서 윤석열이 제 꿈에 등장한 게 3번인가 돼요. 야, 진짜 스트레스 많이 받나 보다. 액땜 어떻게 하셨습니까? 진짜 교수님이 스트레스 많이 받는다는 거야, 이거. 윤석열 때문에. 액땜 어떻게 하셨어요? 진짜 예. 지난주에도 한번 등장을 했었는데. 뭐라고 해요? 누구 나와가지고. 근데 궁금하다. 난 꿈을 안 꾸는 내가 사람이야. 봤을 때 꿈속에서는 교수님도 두들겨 팼을 거야. 왜냐면 교수님도 약간 그 피지컬이 씨름. 떨어지는 양반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힘을 쓰셨을 것 같아. 아마 꿈이라는 걸 자각하시고 나서 죄책감 없이 두들겨 팼을 것 같은데. 왜? 죽었어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꿈 얘기 해시태그 시절인가? 네. 네, 한번 했었는데 네, 네. 그때부터 한 번씩 나와가지고 그때부터 한 번씩 나와. 작년엔가도 한번 얘기했었잖아요. 네. 저격하는 꿈만. 진짜 정말 죽이고 싶구나. 정말. 자, 어쨌든 그래서 뭐 하셨어요? 예? 저격하셨대요. 아니 저격은 작년. 작년이고. 네. 이번엔 뭡니까? 세 번째는 구구절절 설명을 하더라고 그렇게. 교수님한테 변명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엄청 설명을 하는 거야. 너무 힘드셨겠다. 59분 동안. 어우, 어떻게 참어 그걸. 아유. 네, 오늘 그 유공의 정지영 감독이 나왔어요. 남영동 1985 네. 만드신. 저는 제가 꿈을 꾸면은 남영동에 제가 이경영이 돼 있어요. 네. 그리고 이렇게 제가 싫어하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네, 한 명씩 와요. 그럼 이제 그런 꿈을 요즘에 자주 꿉니다. 제가 약간 폭력적인 성향이 좀 있나 봐요. 네. 자, 넘어가고요. 그럼 한덕수가 무슨 얘기했는지 저 못생긴 죄송합니다. 네, 무슨 얘기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네, 오늘 담화였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나라가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안정적인 국정 운영에 전념하되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이다. 자, 거짓말이죠.
만약 불가피하게 거짓말입니다. 네. 네. 거부권 행사했잖아요. 예. 네. 만약 불가피하게 이런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면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먼저 이루어지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 헌정사에서 단 한 번도 깨진 적이 없는 관례입니다. 아, 또 거짓말입니다. 네. 법리 해석이 엇갈리고 분열과 갈등이 극심하지만 시간을 들여 사법적 판단을 기다릴 만한 여유가 없을 때 국민의 대표인 여야의 합의야말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통합을 이끌어낼 수 있는 마지막 둑이기 때문입니다. 예, 거짓말에 대한 부연 설명이죠. 예. 자, 아니, 그러니까 결국 한덕수는 지금 자기 변명을 하고 있는 거죠. 내가 거부권이 아니지. 임명을 안 할 수밖에 없는 걸 지금 구구절절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그냥 척 보기에는 이게 일단 바로 여야 합의에 대해서 바로 말이 안 되는 게 예. 그 윤석열 정부에서 장관 같은 거 임명할 때 네. 야당이 동의해 준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맞아요. 네. 아니 그리고 계엄은 여야 합의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헌법재판관에 대해서 추천권이란다. 추천에 대해서 야당에서 2명, 여당에서 1명. 이거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이미 합의를 해준 거예요. 맞아요. 그건 여당이 합의했던 네. 사안이에요. 그러니까 여야가 합의가 끝난 사실이라고.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 내란 이후에도 네. 헌재재판관 임명에 여당이 그렇게 반대하지 않았어요. 직후에는. 근데 갑자기 권성동이 그거 되더니 원내대표 네. 되더니 네. 한 12일부터 갑자기 바뀌었어요. 얼굴 싹 바꾸고 우리 합의한 적 없다. 그리고 안 들어가 버렸잖아요. 투표할 때도. 네, 안 들어가 버리고. 그러니까 지금 일단 저 첫 번째 말부터 거짓말이야. 일단은 저 얘기를 한 거, 그 사실관계의 문제를 떠나서 네. 그 사람의 논리 구성을 보면 예. 권한대행이 대통령으로서 해야 되는 어떤 중요한 결정, 네. 그러니까 선출직 대통령으로서 해야 되는 중요한 결정에 관련된 권한의 행사라고 한다면 네. 자제를 해야 된다. 예. 이거고 그러니까 적극적 헌법과 권한.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이라는 거는 뭐 그건 그냥 자기 해석이고 예, 예. 네, 그게 일반적인 기대죠, 기대. 네. 그리고 학설이고요. 근데 권한 행사를 자제하지 않고 만약에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면 네. 그 전제는 여야 합의다. 네. 요 논리잖아요. 예. 예. 그리고 세 번째 한 번도 깬 적이 없는 관례다. 이건 다 사실관계 관련 거라 다 거짓말이에요. 네. 헌정사에서 대통령이 탄핵돼 가지고 대통령이 권한 대행을 하게 된 기간은 딱 3번이잖아요. 네. 그때 여야 합의로 다 했나? 아니죠. 아니거든요. 네. 네. 그건 기본적으로 이제 말이 안 되는 소리고. 네. 어쨌든 논리 구성은 그거예요. 여야 합의. 그러니까 자기는 내 멋대로 권한 행사를 할 건데 네. 권한 행사를 안 한다고 욕할 때는 여야가 합의가 안 돼서 그런 거야. 네. 이 얘기에.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를테면 거부권 행사도 여야 합의가 안 된 거고 예. 권 행사한 거지. 네. 그다음에 임명권을 안 쓰는 어떤 결정을 내린 것도 여야 합의가 안 돼서야. 네. 근데 이거 여합이 전가의 보도네. 예. 네. 네, 여야 합의가 아주 그냥 근데 이게 정말 시시한 게 윤석열이 맨날 하던 얘기예요. 여합이 안 된 거에 대해서는 내가 거부권 쓰겠다. 뭐 아니면 뭐 모든 법안 자기 마음에 안 드는 법안 올라오면 여합의가 안 된 거기 때문에 나는 이거 통과시킬 수 없다. 계속 그 얘기했거든요. 네. 그 얘기를 똑같이 따라하고 있네. 사실은 논리적으로 모순인데 네. 그러니까 권한 대행으로서 대통령으로서 굉장히 강력한 권한인 헌법적 권한인 거부권을 행사한 거, 제2요구권을 행사한 거는 여야 합의로 제2요구권 행사라고 요구했나? 그러니까. 근데 와 이게 그것도 말도 안 돼. 거기도 여합이 없었어요. 여야 합의가 안 됐으니까 권한 행사를 했고 네. 이번에는 여야 합의가 안 됐으니까 권한 행사를 안 하겠다잖아. 야 네. 진짜 이거 그러니까 사실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돼. 말장난이네 완전히. 논리적으로 말이 안 돼. 아니 이게 말장난이라는 말을 붙이려고 해도 뭔가 그래도 그럴싸한 논리가 있어야 그러니까요. 말장난이라고 불러주지. 핵심은 여야 합의라는 틀이 없으면 예. 내 마음대로 할게요 이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당의 뜻대로 할게요. 요거죠. 이제. 그렇죠. 여당의 네. 뜻대로.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 시키는 대로 할게요잖아요. 네. 여당이 시키는 대로 할게요. 혹은 뭐 내 마누라가 김건희랑 친한데 김건희가 내 마누라를 통해서 마누라가 나한테 시키는 대로 할게요. 뭐 이런 얘기잖아요 지금. 갑갑합니다. 근데 아니 진짜 그러니까 저희가 어떻게 저런 사람이 총리를 4번? 어떻게 저런 사람이 그래도 예를 들어서 노무현 정부 때나 이럴 때는 예. 뭐 유시민 작가가 얘기하는 거 보면 그때는 또 뭐 일을 잘했다 그러잖아요. 예. 아니 그 저런 거는 그 제가 얘기했잖아 학력, 능력 뭐 이런 거하고 상관이 없는 문제니까. 예. 뭔가 사람이 쫄릴 때 하는 행동들은 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역량의 문제가 아니에요. 또는 기존에 있는 역량이 정상적인 상태에서 그냥 안정된 상태에서 발휘되는 것일 뿐이고 예. 이런 위기 대처의 조건에서 발휘되는 역량은 아니라는 거지. 그러면 지금 저분은 본인이 위기라는 자각은 있는 상태일까요? 있죠. 자기 위기.
그쵸. 자기 위기. 네. 내 위기. 국민이나 국가의 위기, 헌정 질서의 위기가 아니라. 그건 바라지 않아. 네. 자기 위기. 그러니까 내 공직 생활의 위기라는 생각은 하고 있다라는 거죠. 정확히 말하면 이 사람은 총리 나올 때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총리를 반드시 하고 싶진 않았을 것이다. 왜냐면 이미 했던 거니까. 네. 네. 근데 그 이상 바랄 게 사실 없는 사람이잖아. 예, 예. 그러니까 끌려 나올 때도 되게 약간 뜨악하게 끌려 나왔잖아요. 맞습니다. 상당히 이제 아마 설득을 했겠죠. 그리고 당신 그러니까 그 기껏해야 뭐냐면 노무현 정부 때도 총리했던 사람이니 총리에 대한 그 인준이 결국은 야당에서 통과시킬 수밖에 없을 거다라는 네. 식으로 이제 설득을 해가지고 끌려 나온 거고 그냥 노년에 네. 한 번 더 예. 한 자리 더 한번. 위세 떨고 그냥 끝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근데 생각보다 길어졌거든. 왜냐하면 본인은 계속 사의 표명을 했는데 네. 뒤이어서 총리 맡아줄 사람이 없어서 계속했거든요. 근데 본인이 위기라는 의식은 생각해보니까 확실히 있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무리할 정도로 국민의힘에 붙어서 내란 심판하고 수사를 지원하는 것 같은 게 오늘 보면은 김용현이 김용현 측에서 기자회견하다가 네. 얼떨결에 사전에 한덕 총리에게 보고했다고 실토를 해버렸죠. 맞아요. 거기다가 이미 나와 있는 정황으로 이미 확인된 정황만으로 해도 8시 반경에 내란 당일에 대통령실 가서 미리 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최소한 2시간 방조, 최소한 방조했다는 거거든요. 아니면 방조하고 가담했거나. 대통령한테 네. 이 형식을 맞추기 위해서 국무회의를 본인이 소집했다라고 그렇죠. 얘기했거든요. 그것도 거짓말이고. 네, 근데- 본인은 권한이 없기 때문에. 네, 본인이 그럴 권한이 없어. 그러니까 이 양반은 어떻게 봐도 내란 동조범이에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수사에 대한 위기감 또 이번에 오늘 민주당이 제출한 발의한 한덕수 탄핵안에 그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기감을 느껴서 안 되겠다. 이거는 지연시켜야겠다. 이런 생각하는 게 근데 아닐까. 여기서 제 질문은 이겁니다, 교수님. 지금 자기한테 이제 수사가 목줄이 계속 쥐어오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미 밝혀진 사실만으로 하더라도 자기는 내란의 공범이라는 혐의를 피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민주당이랑 손잡는 게 상식 아니에요? 손을 잡아도. 뭐 잡는다고 해서 봐주진 않을 것 같아서 그런 거지. 딜이 안 되니까 민주당하고는. 네. 그래서 국민의힘하고 손을 잡았다? 최대한 지연시킬 수라도 있으니까. 아우, 욕할 뻔했어.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이 사람의 합리적 판단을 기대할 수는 없고 예. 뭐가 더 이 사람을 더 공포스럽게 하는가 이 부분을 봐야 되는데 공포.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이제 제가 탄핵에 대한 두려움은 없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예, 맞아요. 어쨌든 자기가 여기서 막 모든 걸 짊어지고 예. 계속해서 욕먹어야 되는 상황을 원하지는 않을 테니까 네. 예, 그럼 탄핵이 되더라도 어쩔 수 없다라는 생각으로 일단 간을 본 거였었고 지난번 특검 관련해서 네. 특검이 아니고 뭐였죠? 저 한덕수 총리가 여기 양곡법 양곡법까지 예, 비롯한 6가지 여섯 법안. 가지 법안에 대해서 먼저 네. 한번 해본 거는 그게 이제 간을 보는 행동이었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며칠간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 며칠간 사이에 이 사람으로 하여금 더 큰 공포를 만든 건 뭐였을까? 일단 탄핵은 아니다. 네. 탄핵도 민주당이 탄핵한 건 아니고 자기가 역사의 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인식도 잘 없어 보이죠, 아예. 네. 예. 그러면은 정말 수사가 공포 아니었을까요? 응? 수사 아니, 받는 거? 수사보다 더 공포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이거 저 민주당이 요구하는 거, 그러니까 민주당이 꼭 요구한다라기보다 국민의 80%가 원하는 걸 그냥 해주는 게 자기한테 오히려 명분이 서잖아. 그렇지. 거부권은 그냥 썼다 쳐. 왜냐하면 지금까지 정부 기조가 그랬으니까. 그러면 이거 임명 같은 경우에는 그냥 국회에서 다 만들어 갖고 온 거잖아. 이거 그냥 쾅 찍으면 끝나는 일이야. 그럼 이게 누가 봐도 여기서는 그냥 이거 임명을 하는 게 너무너무 자연스러운데 굳이 또 안 그랬어. 그러면 교수님 말씀에 이제 종합해 보면 그 어마어마한 공포의 실마리를 잡고 있는 쪽이 국힘 쪽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는 바지 취급받고 싶지 않아. 네.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제 탄핵을 하겠다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네. 그러면 무서워서 예라고 하는 모습을 연출하고 싶지 않아. 네. 라고 만든 동인이 뭐였을까? 네. 이 부분이 이제 제일 궁금하거든요. 예. 근데 그 궁금한 거는 결국 추론으로 메꿀 수밖에 없는데 국민의힘이 상당히 아마 펌프질을 했고 예. 아까 이제 막전막후에서 잠시 얘기를 했지만 당신이 어차피 이 길로 계속 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굉장히 그 불쾌한 꼴을 면할 수가 없다. 네. 저쪽을 도와준다고 해가지고 당신이 여기서는 이제 뭐 구원자가 되고 칭찬받고 이러는 것도 아닐 거다. 아. 쟤네들은 언제든 네 목줄 잡고 원하지 않으면 언제든 날려버릴 생각을 하고 있을 거다. 그러면 너는 강한 모습을 한 번이라도 보여줘야 된다. 강한 모습.
거부권 강하게. 그렇죠. 어. 그러니까 민주당에 끌려다니는 것으로 내 생을 마감하는 것처럼 보이지 말아야 된다. 근데 그게 탄핵 맞는 것보다 낫지 않나? 응? 끌려가는 게 탄핵 당하는 것보다 그건 낫지 않나? 거업님 생각이고. 그렇지 그쪽 이제 한덕수의 판단은 또 우리가 어허. 그죠? 지금 합리성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이리 가도 별거 없고 저리 가도 별거 없다면 네. 내가 민주당에 의해서 공포를 먹어가지고 뭔가를 들어주는 그런 양상으로 가면 더 쪽팔리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뭔가가 작동을 했다라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이 좀 나이가 젊어서 앞으로 정치 인생이 좀 창창하게 펼쳐져 있다면 좀 이해할 건덕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분은 누가 봐도 이제 끝물이 막바지란 말이야. 그러면 뭐 공수처가 워낙에 지금 수사를 좀 바보같이 못하고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수사가 들어올 텐데. 그러니까 탄핵하고 나면. 그러니까 일단은 아까 이제 막장막에서 일부 얘기했는데 예. 가능하다면 자기가 국힘에서 유일하게 남은 대안이 되는 그런 모습. 나밖에 없나? 뭐 그거요? 뭐 예를 들어서 네. 장기적으로는 대권 가도까지. 그렇죠. 네. 네. 결국에는 가장 앞에서 민주당의 어떤 만행을 막아낸 네. 그렇게 해서 결국은 탄핵까지도 이룰 수도 있었던 예. 예, 그런 사람으로 이제 일단 남는 것이 일단 뭘 하더라도 이후를 도모하는데 좀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 부분이 저는 있다고 보고요. 그게 대선 후보까지도 염두에 둘 수 있는 가능성까지도 생각을 한 거고 일종의 예전에 반기문병이나 황교안병이 좀 난 거죠. 예. 예. 그럼 그거를 자극한 거. 그러니까 이게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어차피 다 별거 없으면 예. 막판에 그냥 한 번이라도 삐약할 수 있는 네. 그나마 그 기회가 생길 수 있는 게 뭐냐라고 한 가지. 그거는 적어도 민주당한테 밀려가는 모양을 보여서는 안 된다라는 설득이 먹혔다. 일단 이거고 두 번째로는 아마 이런 설득을 했을 거예요. 예. 여론조사 봐라. 네. 지금 옛날에 또 좀 떠나갔던 사람들 다 지금 돌아오고 있다. 지금이 최저선인데 이게 대선이나 이후에 가게 되면은 여기에 플러스 알파 안 되겠느냐. 이재명 저렇게 그냥 있을 수가 없다. 당시 시간 좀 끌어주면 이재명은 2심 그리고 대법원 판결까지 갖고 날아갈 수도 있고 그 안에 그렇게 되면 또 민주당은 4분 5열 돼가지고 찢어지고 막 이러는 사이에 우리 한덕수 권한대행이 딱 나와가지고 내가 대통령 역할을 이미 해봤으니까 국정을 잘 이끌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네. 보수주의자들은 또 원래 후보만 정해지면 다 미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내란죄에서 정말 되게 심각하게 어딘가에 연루가 돼가지고 뭔가 자기가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상태에 빠지지 않는 한 탄핵되는 것 자체는 그렇게까지 큰 데미지는 더 이상 아니거든요. 와우. 그럼 진짜 이제는 거의 정치인처럼 생각을 하고 있는 거네요. 사실 그렇죠. 이 사람이 정치인 출신이 아닌데 예. 정치인처럼 보고 있는 거네요. 왜냐하면은 민주당,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민주당한테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헌재 재판관 3명 임명, 네. 내란 특검법 공포 이런 거는 민주당한테 끌려가는 게 아니라 그냥 상식적인 거잖아요. 국민의 대다수 80%.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국민의 80%에 끌려. 이건 끌려가는 것도 아니야 사실은. 네. 따라가는 게 맞아. 그렇죠. 그게 그냥 순리인데 그거를 따라 끌려간다고 생각해서 그래도 내가 나중에 한 건 하려면 또는 안전하려면 국민의힘의 사람인 걸 확실하게 보여줘야겠다. 예. 뭐 일종 이런 생각을 한 건데 그렇죠. 그렇게 그런 판단을 했다고 보면 또 이해가 가긴 하는 게 이 사람이 원래 안 그랬는데 한 올해 여름부터 갑자기 되게 국회에서 말도 세게 하고 윤석열을 위해 예. 막 뭐 윤석열이 뭐 제일 개혁적인 대통령이다 막 이런 얘기도 막 인터뷰에서 하고 예. 이랬던 최근의 행보를 보면 이미 몇 개월 전부터 국민의힘의 정치인으로서 약간 마음을 먹은 것 같고 근데 이번 내란 사태로 하여금 이 위기 상황에서 그냥 확실하게 국민의힘 정치인이 돼야겠다 이런 생각 한 것 같기도 하네요. 생각해 보니까 몇 번 사의 표명했을 때 윤석열이 계속 반려했잖아요. 그때마다 이거 잘 있으면 나중에 저 국민의힘에서 좀 밀어주고 이걸 미리 그렇지, 깔아놨을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했을 수 있다는 거죠. 네. 왜냐하면 또 김건희랑 한덕수 와이프가 친하다고 네, 하니까. 박지원 의원이 그랬죠. 네. 그러니까 원래 영원히 빠진 듯한 얼굴을 했던 사람이 이제 지난 그 정기국회라든가 이때부터 이제 좀 달라져 있었잖아요. 그리고 네. 이번 계엄에서 저는 주범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리고 이제 그 핵심 라인에서 이제 뭔가를 하는 사람은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지만 김용근 같은 그런 입장은 아니었겠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막 극구 반대했다거나 네. 그런 증거도 없어요. 입증을 못해요. 반대했다는 거를. 이런 일종의 방조범에 훨씬 가까운 형태로 행동했을 것 같아요. 네. 센터는 아닌데 늘 이렇게 바지 사장으로는 계속해서 역할을 하고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뭔가 이렇게 큰 일은 안 당하지만 그렇다고 배제는 되고 싶지 않은 그 상태에서 되게 애매하게 계속 있었을 거란 말이야. 그걸 붙잡아 두고 있었던 거죠.
근데 계엄이 해제되고 나서 자기가 생각하지 않았던 방향 어느 쪽이든 계엄이든 아니면 계엄이 해제든 간에 그 상태에서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상태에 있다가 지난주까지만 해도 되게 많이 이렇게 막 저울질을 했을 거라고. 예. 나는 지금 과연 탄핵도 안 당하고 내란죄 수사도 안 당하고 결국은 그래도 노년을 어떻게든 좀 괜찮게 마무리할 수 있는 옵션이 있을까? 라고 생각했는데 민주당에서는 말은 압박만 하지 나한테 주는 건 없는 것 같아. 네. 뭔가를 보장해 주지도 않아. 네. 네. 그러면 결국은 지금 있는 권력이 움직이는 것에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적어도 민주당한테 밀리는 모습을 보이면 안 돼. 그게 그나마라도 뭔가를 도모할 수 있는 거야. 이 상태가 이제 됐다는 그러니까. 어쩌면 한덕수 측에서 민주당하고 계속 물밑으로 협상을 시도했을 수도 있겠다. 그 협조할 테니까 그럼 난 수사에서 빼주시든가 뭐 이런 식으로. 근데 민주당이 그거 받아줬을 리가 없지. 받아줄 수가 없죠. 받아줄 수가 없는 거고 안 받아주는 게 맞는 거고. 근데 이제 그게 안 되니까 그러면 어차피 교수님 말씀대로 일로 가도 엉망진창 절로 가도 엉망진창. 그러면은 마지막 한 큐는 내 마음대로 가는 거지. 판돈을 걸 거라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일종의 도박을 한 거고 예. 이 도박은 원래는 한덕수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좀 더 생뚱맞. 근데 워낙 몰려 있는 상태가 되니까 그나마라도 그냥 가능성 있는 도박에 지금 건 상태가 된 거고 오늘은 저 표정이나 이런 것들로 봐도 나름대로 마음이 굳어진 상태예요. 맞아요. 표정이 그래요. 네. 탄핵을 당할 걸 결심하고 최대한 논란을 만들어서 자기가 그래도 맨 앞에 최전선에서 뭔가를 했던 사람이다라는 식의 이미지를 남기려고 하는 게 굉장히 강하게 보여요. 확실히 그 한동훈이랑 같이 나와가지고 공동 국정 운영하겠다고 할 때랑은 표정이 다르죠. 완전히 달라요. 그때는 영원히 반쯤 나가 있었잖아요. 그때는 진짜 완전히 나가 있었고 네, 오늘은 뭐. 결연해. 근데 참 이게 재밌는 게요. 한덕수 사진 좀 다시 띄워봐 줄래요, 피디님? 저 양반은 대통령 권한대행 할 때 말고 저 양반이 과연 그럼 국힘에서 무슨 쓸모가 있을까요? 사실 국민의힘이 이번에 설득은 그렇게 했을지 몰라도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자기들 것도 살기도 바쁜데 지금. 그러니까 지금 국힘에서 과연 그러면 이 사람이 대통령 권한대행이 아니면 한덕수가 무슨 쓸모가 있냐는 거죠. 그렇지. 굳이 말하면 제가 이런 표현 쓰고 싶지 않은데 제가 도박이라는 표현을 썼으니까 예. 자기는 나름대로 이른바 쇼당을 건 거고 양쪽 정당에 예. 나 이게 패 하나 있어. 네. 이거 가지고 누가 받을래? 라고 한 거고 자기가 볼 때는 국민의힘이 그나마라도 좀 더 가능성이 나은 어떤 거를 준 거야. 얘네가 이길 거라는 생각까지는 잘 안 들지만 근데 이제 들고 있는 패는 나쁜 말로 하면 사쿠라 패거든. 네. 야, 고소 다 나온다. 아주 오늘 예시가 명확합니다. 야, 타짜 분위기인데 오늘. 사쿠라패가 맞죠. 사쿠라패야. 예. 그러니까 내 돈을 순간 아무 가치가 없어. 이 사람이 광으로 쓰일 수 있는 사람은 아니거든. 여러 가지 면에서. 어딜 가도 안 돼요. 입장에 봐서도 그렇고. 예. 초당이 뭐냐고 이제 주문해 주는데 뭐냐 일종의 딜을 걸었다 이거예요. 양쪽에다 쓸모 있는 것. 내가 얘한테 넘겨주면 얘가 이기고 쟤한테 넘겨주면 제가 이기는 거 같은 거에서 이제 딱 걸면은 받겠다라고 하면은 나는 이제 거기서 면책이 되는 상태거든요. 받는 쪽이 이기는 거고. 그렇습니다. 둘 다 안 받겠다 하면 그냥 고하게 되는 이제 이런 방식인 건데 알고 보면 이 패가 별로 이렇게 사쿠라. 그죠 이게 이른바 쇼당을 걸 때는 그 패를 보여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중 도박인 거죠. 근데 그 패가 그렇게 좋은 패가 아니야. 양쪽에서 보기에도. 그렇죠. 뭐 기껏해야 지연이잖아요. 시간 지연.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국힘에게 있어서 한덕수가 쓸모 있으려면 권한대행 자리를 꽂하고 욕이란 욕은 다 먹으면서 시간을 끌어주는 거. 딱 그게 최대한이죠 지금. 그게 국힘이 쓸 수 있는 한덕수의 최대한이란 말이야. 근데 이 사람이 탄핵을 당해버리고 나면 국힘이 이제 뭐 자기 알아서 하쇼? 없지. 뭐 이제 뭐 나 알바인가? 뭐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면 어떡하려고 그래? 지금 받은 쪽이 이게 의미가 있다. 맞는데 한쪽은 안 받은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 쪽은 안 받은 거고 국힘은 그거라도 아쉬우니까 내가 받겠다라고 한 거고 정확히 말하면 걸어라라고 얘기한 거지. 그렇죠. 네가 가지고 있는 패로 걸어라 이렇게 얘기한 거고 그다음에 너가 나중에 그러면 뭔가 굉장히 쓰임새 있게 만들어 줄게. 충분히 그럴 가능성도 있어라고 했을 텐데 이후에 벌어지는 국면에서 이 사람은 가끔씩 약간씩 데려다 쓸까 말까 계속 그런 신세일 거예요. 근데 거기에 그나마라도 건 거지 지금. 그리고 뭐 장기적으로 생각해 보면 아까 우리 그 막전 마쿠에서 한 얘기인데 장기적으로 조기 대선은 어차피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때 명태균이 묻지 않은 국민의힘 주자가 누가 있을 것이냐. 그리고요. 그런 측면에서도 명태균 묻은 사람이랑 경선에도 집니다. 한덕수는.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내란 과정에서 내란죄에서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뭔가 자기가 그 주범의 어떤 일부의 역할을 한 것처럼 되진 않을 것 같다라고 하는 나름의 판단. 그리고 주변에 앉아 아마 법조인들이나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이 사람 법무법원에도 이제 이름 걸고 있었고 그러니까 자기 인맥 동원해 가지고 아마
법률 자문이나 이런 걸 받으면서 네. 심각성 문제로 따졌을 때 당신까지 이렇게까지 막 엄청나게 걸려 들어가진 않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아마 들었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요. 아, 그게 실제인가를 여부를 떠나서. 그냥 이 양반도 사실은 무속이나 마찬가지네. 자기 듣고 싶은 얘기만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마음 이쪽으로 정해놓고 예. 이제 법원에 찾아가가지고 하면은 눈치 빠른 사람들이 이 사람이 이 얘기를 듣고 싶은 거구나. 그리고 몇 마디 해줬겠죠. 네. 그럼 그거 듣고 이제 확신을 가지고 저런 표정을 지은 건데. 이따 김용현 기자회견 내용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좀 있어서 그건 뒤에 좀 더 얘기를 하도록 하고. 네, 그리고 이렇게 만든 거는 국민의힘이거든요. 맞습니다. 제가 지난주부터도 국민의힘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가장 큰 적이다. 네, 윤석열은 이미 죽었고. 이미 이제 죽은 상태고 네,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거고. 예, 하지만 그 시체를 가지고 뭔가라도 해보려고 하는 게 지금 국민의힘이거든요. 국민의힘이 지금 대한민국의 제일 나쁜 세력이에요. 네, 나쁜 정말, 존재고. 정말 국민의 암이에요. 윤석열보다도 더 나쁜 존재고. 진짜. 네, 맞아요. 네. 근데 이 국민의힘이 이제 이 상태가 된 게 이제 지난주부터 이제 그 계속 점점 심해지고 있잖아요. 예. 예, 그리고 약간 탄력을 받고 있어요. 맞아요. 이 받은 탄력이 언제쯤엔가는 꺾일 거라고 저는 보는데 한 3주 정도 안에 꺾일 거라고 보는데 네. 그래도 지금은 약간 신난 상태야. 먹히는 것 같거든. 네. 네. 지금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민주당에 탄핵 발의를 하니까 이제 걸고 나온 걸 한번 보세요. 제가 일부러 권성동만 한 게 아닙니다. 저 뒤에 보면 네. 예전에 김기현도 김기현인가요? 있고요. 네. 네. 뒤에 보면 권영세도 있죠. 권영세 있네요. 마침 네. 또 가운데 잘 보이게 앉아 서 있습니다. 예. 저거 들고 나왔어요. 총리 고개를 탄핵 씌우고. 즉각 중단 막 이러면서 예. 아, 지금 그러니까 왜 무서우면 또 이제 또 모여 있게 돼 있잖아요. 맞습니다. 예. 예. 아, 지금 대우를 안 흩뜨리려고 엄청나게 노력하는 게 보여. 그렇죠. 단일 대우 맨날 얘기하고 있잖아요. 음. 오늘 권성동 원내대표가 민주당이 한덕수 탄핵을 발의하자 한 얘기입니다. 오늘 민주당이 탄핵하겠다는 것은 한덕수 대행이 아니라 국정을 탄핵하고 민생을 탄핵하고 외교를 탄핵하고 대한민국을 탄핵하겠다는 것입니다. 다 거짓말이죠. 예. 탄핵이란 말을 쓸 수 없는 데까지 지금 다 쓰고 예. 있죠. 대한민국을 어떻게 탄핵합니까? 탄핵이라는 것에 지금 트라우마에 계속해서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아, 그러네요. 이제 예. 그 의식적으로 탄핵이라는 그러니까 말을 쓰는 엄청 쓰고 있죠. 대통령보다 더 쓰고 있잖아요. 네. 윤석열보다 더 많이 쓰고 있어. 지금. 그러네, 진짜. 아이고. 한덕수 대행 탄핵은 우리 경제를 수렁으로 몰아넣을 것입니다. 웃긴 게 이게 이제 제가 연합뉴스에서 한 걸 가져왔거든요. 예. 연합뉴스 원본에 보면 네. 한덕수 대행은 우리 경제를 수렁으로 몰아넣을 것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 오타를 냈구나. 그래가지고 아니 어쩜 이렇게 옳은 말을 했다. 이제 그래가지고 이게 실수인가 그리고 이제 들어봤더니 저기서 멈칫하더라고. 아. 한덕수 대행은 이렇게 얘기했다. 한덕수 대행 탄핵은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 바꿔서 얘기를 기자가 하더라고요. 또 잘 받아쓰긴 했네. 그 앞에 말을. 예. 아. 이게 아까 우리가 막전마크에서도 얘기했죠. 네. 갑자기 환율까지 민주당 탓한다. 네. 예. 네. 금융시장은 불안해지고 수출은 심대한 타격을 받고 민생 경제는 직격탄을 받을 것입니다. 민주당은 국가 경제 파괴 집단입니다. 야, 말이 진짜 너무 세다 근데 예. 수위가. 이게 약간 한덕수가 예전에 자기가 경제를 살피겠다, 경제와 네. 민생을 살피겠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네. 그거와 괴를 같이 쓴 건가 근데 보네. 이건 진짜 그러니까 뭐 이거 지들도 이렇게 믿고 있지는 않다는 걸 우리가 얘기했지만 네. 내란 전부터 경제는 망하고 있었어요. 내란 전부터. 그럼요. 네. 네. 그러니까 일부러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예. 한덕수 대행 탄핵으로 우리 외교는 멈춰설 것입니다. 한 총리가 권한 대행으로 인정받아 정상 가동을 시작한 한미 외교, 한일 외교가 또다시 마비될 것입니다. 왜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뭘- 거야? 어디가 정상 가동이 됐는데? 뭘 했다는 것일까? 예. 민주당은 한미 동맹 한일 외교 파괴 집단입니다. 나쁜 건 나갔다 민주당이야말로 붙이네. 내란 정치를 일삼고 있는 것입니다. 야, 여기서 내란 나옵니다. 내란 네. 나옵니다. 민주당이 내란이다. 네. 그러니까 이게 상대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에 지금 걸려 들어 있는 상태예요. 예, 예. 그러니까 탄핵이란 말을 안 써야 되고 예. 내란이란 내란도- 말을 안 써야 되는데 네. 상대한테 지금 자꾸 쓰는 방식으로 지금 되갚아주고 있는 거거든요. 예. 뭐 이걸로 이제 자기들끼리 뭉칠 수는 있을 텐데 다수의 국민들한테는 불안을 야기하고 네. 좀 불안하다. 더 심각해질 것 같은데 그건 맞는데 그게 니젠지는 모르겠지만 불안하다라는 걸 하고 자기 편한테는 한미 동맹 뭐 이런 말 이제 쓰는 이제 네. 늘 갖다 쓰는 말 있잖아요. 그놈의 한미 동맹, 한일 동맹. 이걸로 이제 뭉치자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지. 예. 그러니까 이쯤 되면은 사실은 이런 발언들은 이제 사실관계는 중요하지 않아. 네. 진짜로. 그렇지. 민주당이 내란을 하고 있다니 지금 이거를 듣고 네. 솔직히 욕을 안 하는 시민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거는 초등학생도 못 쏘고. 예,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라서. 그러니까 이거 교수님 말씀대로 그냥 우리 편만 들어라. 예, 그러니까 나눠놨네. 그래도 나름 파트를 2개로 나눠놨어요. 우리 편만 들어라. 그리고 약간 중도층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 있잖아. 수출이 잘 안 될 거다. 괜히 경제 얘기하는 망할 거지. 거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불안감 심어주고 그리고 그거 외의 것들은 우리 편만 들어. 믿을 사람만 들어.
뭐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것 같네요. 네. 네. 예. 근데 이게 그 뭐 이거는 사실관계 뭐 얘기를 할 필요는 별로 없지만 예. 미국이 네. 한덕수 대행 체제를 인정했다라는 예. 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그런 적이 오히려 골드버그 대사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진행 중인 국회 절차를 지지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대놓고 탄핵을 지지한다 이런 얘기는 안 했지만은 아, 솔직히 그거 민주적 외교적 수사 회복 절차. 걷어내고 보면 대놓고 탄핵을 지지한 거예요. 대놓고 탄핵을 지지했고, 그리고 그 양반 한덕수 총리랑은 만나지도 않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발언을 했단 말이에요. 한덕수 대행 체제에 대해서 신뢰하고 기대한다. 뭐 이런 그런 식의 얘기는 표현을 했어요. 썼어요. 네. 근데 그게 무슨 말이냐고 외교적 언론에서. 그러니까 탄핵을 잘 진행할 거라고 믿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탄핵 잘했다. 네. 그렇죠. 그리고 탄핵하게 되면 당연히 오는 게 총리에 의한 대행 체제니 예. 이 대행 시스템으로 잘 갔으면 좋겠다. 그렇지. 대행 시스템에 대한 지지지, 예. 탄핵과 대행 시스템에 대한 지지지, 한덕수에 대한 지지가 아니거든. 당연하죠. 네. 그 골드버그 대사의 전체 대화 맥락 아마 이재명 대표와의 대화였던 것 같은데 맥락을 보면은 거의 탄핵 지지에 가까울 정도로 파면 지지에 가까울 정도로 명백하게 미치죠. 탄핵 지지죠. 네. 명백하게 탄핵 지지. 근데 지금 그걸 그 중에 일부를 가져와서 저런 얘기를 하는 네. 거구나 그럼. 이게 미국이 미국의 인정했다. 못된 예전 버릇으로 치면은 굳이 말하면 레진 체인지에 대해서 찬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북한이라든가 이런 다른 적성 국가들에 대해서 레짐 체인지를 시도하잖아. 네. 근데 자기들끼리는 안 되니까 이제 개입해가지고 이 체제 변동을 이제 꾀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지금 한국에는 그럴 수가 없는 거지. 그런데 예전에 전두환 때도 이제 사실 못했던 거고.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 보면은 한국의 헌정이 정권 교체를 자연스럽게 해. 그리고 그걸 지지하겠다 이 얘기거든. 그렇죠. 그 시스템을. 예. 지금 앞에 시스템이 이미 망가졌고 더 이상 기대할 바 없으니 안정적인 방식으로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게 만들어라. 그 전까지는 관리가 잘 됐으면 좋겠다. 네. 이 얘기를 한 거거든요. 예. 네. 한덕수에 대한 지지인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제 견광부에도 뭐 이를 데 없이 하고 있는 거지. 야 이게 정말 그 골드버그 대사 말 가지고 저런 얘기를 한 거면 진짜 나빴다 근데. 네. 예, 진짜 나빴다. 진짜 심한 거짓말인데 문제는 이제 우리처럼 언론을 계속 보고 있는 사람들 아니면 근데 이것도 사실 나는 요즘 이런 것도 약간 회의적인 생각이 드는 게 지금 전 국민이 다 뉴스만 보고 있잖아요. 뉴스 관심도가 엄청 높죠. 오늘 오징어 게임 공개됐거든요. 투 교수님 친구분. 네. 네. 내가 볼 때는 윤석열한테 소송해야 돼. 소송해야 될 수준이야 진짜. 근데 안타까울 정도로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 오징어 관심도가 게임 뉴스도 잘 안 나와요. 예. 불행히도 지금 그래요. 네. 네. 그러니까 저 말도 사실은 일반 시민들한테도 안 통할 말이야. 믿지도 않아요. 안 예. 믿을 말이라고. 근데 교수님 말씀대로 본인들도 그거 알고 있어요. 아니 그리고 세상에 어떤 미국 정도 되는 나라가 권한대행 그 사람을 지지하겠습니까? 그리고 국가 정상으로. 트럼프한테 취임식 초대도 못 받았어요. 뭐 사람에 대한 지지는 원래는 하지 않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게 굳이 하게 된다면 예를 들면 예전에 DJ라든가 김대중 대통령 아 그분이 하고 그러니까 야당 지도자에 대해서 일부러 힘을 실어주는 방식으로 사람을 부각시키는 네. 경우야 있지. 네. 예. 수지라든가 이렇게 네. 아웅산 수치라든가 이런 식의 경우처럼. 근데 그렇지 않고 한덕수를 인정한다라고 하는 건 이제 말도 안 되는 건데 네. 뭐 저런 거 이제 뭐 굳이 우리가 반박할 필요조차 없지만 네. 한미 동맹이 파괴됐다면 미국이 가만히 있겠어요? 네? 가만히 있겠냐고. 당연히 경고를 날리겠지. 한미 동맹은 우리가 막 맨날 이렇게 막 징징대면서 좋다고 해서 매달리는 동맹이 아니. 동맹이라고 하는 것은 예. 상호 이해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 동맹을 파괴하는 행동이 일어났다면 당연히 동맹의 다른 축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지. 그렇죠. 우리나라에 와 있는 미군이 몇 명인데 당연히 한미 동맹은 지들이 파괴해놓고 진짜 알려주지도 않아놓고.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엄청 크죠 미국한테는. 예. 그래서 뭐 어차피 이제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이 이야기는 결국엔 아까 얘기했지만 다수에게는 불안을 심겨주고 자해행위를 하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을 인질로 잡고 우리는 지금 결사옹위하겠다. 우리는 살아야겠다. 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 부분도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박근혜 때 우리가 탄핵을 도우면서 우리 당이 작살났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네. 그리고 우리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 이번에는 윤석열 껴안고 죽겠다. 지금 이 생각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저는 오히려 그 반대 같거든요. 네. 박근혜 때는 오히려 탄핵에 힘을 보탰기 때문에 그나마라도 보존한 거지. 네. 당 찢어내고 다시 다 당명 바꾸고 저기 뭐야 이거 껍질 벗고 나와가지고 그나마 살아남은 건데 저러면 그냥 국힘은 나중에 산산조각 날 것 같은데. 네. 저 자해의 길로 가고 있는 건 확실하죠. 어. 저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사람이 저런 발언을 하는 게 어떤 정치적인 효과, 뭐 지지층 결집 또는 네. 단일 대우 형성 이런 것들만을 위해서 하는 얘기라고도 하지만
일정 부분은 실제로 좀 환상에 빠져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네. 왜냐하면 국민의힘 안쪽에서 익명 의원들로 네. 특히 의원총회 24일 날 한 거 이럴 때 나왔던 발언들을 보면 진짜 경악을 금치 못할 수준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의원은 의원총회 때 박근혜 때는 여론이 100대 0이지만 지금은 달라 막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진짜 이 사람들이 지금 현실 인식이 약간 잘못돼 있어. 진짜 환상에 빠져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 지금 이른바 콘크리트 지지층하고 네. 경험도 공유하고 상처도 공유하고 네. 전망도 공유하고 있어요. 이들은 리드하는 집단이 아니야 지금. 완전히 일심동체가 돼. 일체화돼 있는 거라. 아. 그럼 극우 유튜버들과도 어느 정도 일심동체가 그렇죠. 돼 있다는 네. 얘기예요. 지금 권영세, 권영동이 하는 얘기는 정광훈이 하는 얘기랑 많이 안 똑같아요. 달라요. 맞아요. 거의 네. 똑같아요. 정광훈이 나와서 하는 얘기하고 별로 안 다릅니다. 정광훈이 맨날 나와서 뭐라 그럽니까? 윤석열 대통령 돌아와서 2차 계엄할 거라 그래. 이래서 이번에 고발당했거든. 그 얘기하다가. 그것만 빼놓고 다 하고 있어. 그거 빼놓고 다 똑같은 얘기하고 있는 거야 지금. 굳이 말하면 예전에 흑사병 돌았을 때 예. 흑사병 물리치려고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던 거하고 되게 비슷한 형태예요. 맞아. 네. 그런 것 같아. 약간 종교적이야. 약간. 예. 근데 모여 있다가 다 죽었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 예. 아. 바이러스 하나 개발하세요. 그러고 진짜 그러고 네. 있다. 아, 나 근데 화학과가 이게 있다. 다 죽는 게 분명히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 믿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20-30만 네. 데리고 가면 20-30%만 데리고 가면 우리는 죽을 수가 없다. 적어도 1당은 못 돼도 2당은 유지할 수 있다. 영남 자민련으로 살아가도 네. 상관없다. 예. 예. 그것만이 우리한테 남아 있는 유일한 희망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라서. 네. 예. 근데 그게 죽는 길이라는 건 모르는 거지. 생각해 보면 이번에 이거 지금 손해 본 자영업자나 중소기업 사장들이 강남에 많이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수도권에서 강남마저 떨어져 나오고 나면 정말 영남밖에 없는 거야. 근데 거기 지금 65석. 그런 생각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일단 생존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영남 뭐 자민련이든 뭐든 일단 살아남으면 된다는 생각이 있다 보니까 그런 생각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진짜 이해할 수가 없네. 그래서 국민의힘이 제일 반역 집단이 되고 있고 예. 여기가 제일 문제라서 이거를 어떻게 이후에 물론 이들도 스스로가 이제 무너지게 되겠지만 네. 어떻게 더 조밀하게 때릴 것이냐라는 문제는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되고요. 예, 이게 또 우리 사회에 굉장한 또 부담을 안기는 또 일이기도 하기 때문에 네. 이게 권력자 하나 날리는 거하고 다른 문제거든요. 맞아요. 또 정당은 또 완전히 다르죠. 예, 또. 정당하고 또 얽혀 있는 이 그 지지 그룹들한테 또 뭔가가 이제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내전의 상처를 분명히 남길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국힘이 주적이다라고 하는 것들은 명확하게 좀 가야 되는 거고요. 우리 공화국의 주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네. 권성동과 국민의힘 넘어가기 전에 아까 몇 분이 질문을 남기셨는데 좀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서 넘어가려다가 예. 가장 큰 공화국의 적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니까 음. 지금 위헌 정당인 게 너무 뻔하고 내란 선동하고 있는데 예. 이거 어떻게 지금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위헌 정당입니다 고소도 못 하잖아요. 그거 위헌 정당 제청은 정부가 하는 거니까. 예. 국민의힘에 대해서 국민들이 좀 천천히라도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겠느냐. 네. 그러니까 지금 그거는 이제 사실 현재로서는 할 수 있는 없죠. 것들이 그렇게 크지 네. 않고요. 이거는 결국은 저들이 행정 권력을 여전히 쥐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문제고 행정 권력이 돌아버리면 이렇게까지 무서울 수 있구나. 이렇게까지 우리한테 정말 크나큰 죄악을 남길 수가 있구나. 이거를 우리가 이번에 전 국민이 거의 알고 있는 네. 상태잖아요. 이거는 거꾸로 말하면 행정 권력을 뺏는 순간 저들에게 있어서는 이제 의지할 곳이 사라져 버린다는 거거든. 그러면은 지금 집중해야 될 것은 역시나 파면과 그렇죠. 예. 파면과 수사, 내란 수사. 여기 생각보다 집중. 시간이 더 걸리는 한이 있더라도 어쨌든 현재 행정 권력을 빼앗고 새로 저들에게 행정 권력이 다시 돌아가지 않도록 만들어 주는 게 제일 중요한 문제고요. 파면에 이어서 다음 대선까지 좀 생각을 그렇죠. 해야겠네요. 네. 그리고 이게 사람들이 기억해야 돼. 저 집단에겐 다시는 행정 권력을 맡기면 안 된다. 네. 입법 권력을 어차피 갖기도 되게 힘든 상태니까 네. 적어도 행정 권력 줘가지고 뭐 견제한다는 등 균형을 맞춘다는 등 이따위 생각하면 안 된다. 저 집단에게는 입법과 행정에 연관된 선출로 가능한 모든 것들은 주면 안 된다. 이 생각을 굉장히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네. 이제 그리고- 주변하고 싸우셔야 돼요. 주변에서 그런 사람 만나면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콘크리트가 돼야 돼요. 콘크리트보다 더 단단한 거 뭐 있어? 금? 그러면 안 단단하지. 금 안 단다네요? 그러면 네가 깨물어도 진짜? 들어가. 금이 깨물으면 깨져요? 깨지는 건 아니지만 물렁물렁해요. 네. 되게 금을 못 네. 금을 본 적이 있어야지 우리가. 그러니까 옛날에 금메달 따 이러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구나. 근데 그거는 잘못하면 이 나가는 일인데. 예. 도금 그냥 가서. 기쁨의 표현이 실제로 그러면 큰일 납니다. 예. 이빨이 날아가. 다이아몬드. 맞아. 제가 다이아몬드 얘기하려다가. 예.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 얘기하려다 금이라고 얘기했어? 다 좋은 거니까. 이거 봉우리 머릿속엔 비싼 거 아, 그래 은은 없네 또 거기에. 비싼 거 한 그룹 비싼 거. 요새 원화가 개판이라서 금하고 달러를 사놓으라고 그래가지고. 그 사놨습니까? 아니죠. 죄송합니다. 잠깐 웃자고 한 일. 제가 여러분들의 불안을 달래드리면서 약간 웃으면서 넘어갈 수 있는 사진을 하나 갖고 왔어요. 뭐요? 지금 제가 PD님한테 넘겼거든요. 예. 그 소위 그 콘크리트 구구들의 생각이 어느 수준인지를 한 큐에 볼 수 있는 사진이에요. 뭐지? 형 좀 띄워줘 봐봐요. 이게 뭐야? 누가 올린 거야? 저기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민주주의, 공산주의. 저게 뭐야? 자유민주주의 vs 민주주의. 자기 자신과의 싸움인가? 사상 싸움. 이게 지금 기독당에서 붙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는 자본주의고 민주주의는 공산주의라는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그 증거가 북한이잖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앞에 조선이 붙으면은 민주주의가 공산주의가 북한은 되는구나. 조선민주주의 자유공화국도 아니고 자유민주주의 인민공화국도 아니고 미치겠다. 차이가 없다 이거야. 저기는. 위에 써놨네. 북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고. 저거는 굳이 말하면 우리 수학의 소거법이잖아요. 예. 민주주의를 동일한 거 다 지우면 돼. 네. 다 지우면 자유만 남으니까. 자유만 남잖아. 자유만 남으니까. 그러니까 자유 이꼬르 자본주의 이렇게 되는 거지. 자유 자본주의. 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진짜 그러니까 재밌다. 저 생각은 할 수 있어. 근데 저걸 무려 플래카드를 뽑아가지고 걸 수 있는 어떤 그런 지성, 기독당이야. 그런 저급의 지성 정말 놀랍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저런 애들하고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단단한 콘크리트가 돼야 돼요. 그리고 이제 정말 그런 말 안 통합니다. 뭐 집에 가면 부모님하고 정치 얘기 안 합니다. 그러지 마세요. 싸워 이기세요. 여러분들 손에 내란이라는 어마어마한 무기가 있어요. 이걸 가지고 싸워 이기셔야 됩니다. 네? 다시는 이런 대통령 뽑지 말라고. 저 구수하고 손바닥에 왕자 그린 애들 다시는 뽑지 말라고. 싸워 이겨야 돼요. 그때 알아봤어야 되는데. 손에 생각해보면 왕자 썼을 때 알아봤어야. 생각해보면 우린 윤석열은 다 알아봤잖아. 다 봤어 우리는. 맞잖아. 다 보여줬어. 윤석열은. 좀 이젠 싸워야 돼. 방법이 없어. 싸워야 돼 진짜. 이거 언제까지 그냥 아유 부모님 어쩔 수 없어 이러고 넘어갈 겁니까? 싸워야 돼 이제 진짜로. 근데 장미의 계절님이 저거 중요한 부분을 짚어주셨네. 왜 뭐가? 교회가 저러고 있냐는 거지. 아까 그 현수막. 기독당이잖아. 당이구나. 당이잖아. 당이구나. 예, 당. 알겠습니다. 예. 예. 자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다음 박찬대 발언. 원내대표. 예. 네. 그래서 민주당은 이제 바로 행위에 들어갔죠. 예. 오늘 의총하고 바로 이 발표가 나왔습니다. 네. 오늘 그리고 발의하고 본회의 보고까지 보고까지 했죠. 했어요. 네. 그래서 내일 표결합니다. 그래서 내일 한덕수는 직무정지가 거의 될 그렇죠. 거예요. 예. 그렇게 확실시됩니다. 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한 총리가 오늘 담화를 통해 헌법상 책임인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는데 이는 권한대행이 아니라 내란대행임을 인정한 담화였다. 가장 적극적인 권한 행사인 거부권을 행사해놓고 가장 형식적인 권한 행사인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다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네. 명확하네요. 네. 오늘 김용현 장관 측이 12월 3일 비상계엄을 건의하기 전 한 총리에게 사전 보고를 했다고 실토한 만큼 한 총리는 내란 사태의 핵심 주요 임무 종사자임이 분명해졌다. 한 총리는 권한 대행을 수행할 자격도 헌법을 수호할 의지도 없음이 분명해졌다. 네. 사실 명료하네요. 이거 예. 정말 세게 때리는 말이잖아요. 근데 정말 세게 때리는 말인데 왠지 저런 정상적인 말은 데미지가 안 먹힐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요즘은. 그리고 다 너무 너무 명백한 사실만 적어놨어요 또. 명백한 사실로 정말 상식적인 말이거든요. 거기다 점잖은 말이기까지 해. 근데 상대가 미친놈들이라 저걸 이게 데미지가 들어갈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면 지금 사실관계는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논리 이런 거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이야. 논리가 없는 애들한테 논리로 공격을 하니까 참 이게 뭐랄까 우리가 맞게 하고 있는데도 좀 그래요. 우리라 또 민주당한테 우리라고 했네. 아까 두 죄송합니다. 분이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네. 확실히 박찬대 원내대표는 우리한테 하는 소리야. 그치. 그러니까 국민한테 하는 얘기. 맞아, 국민한테 맞아. 설명을 해주고 있는 맞아, 거죠. 맞아, 맞아. 예. 예. 그러니까 어차피 정신 나간 사람들은 어쩔 수 없는 거고 네. 국민이 아니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국민으로서의 어떤 공화국의 시민으로서의 기본 자질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시민적 권리를 자기 권리를 보호하지 못하는 상태인 거잖아요. 네. 다수의 시민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저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원래 그 총리에 대한
그 탄핵안을 접수할 때 기존에 이제 발의안 만들어놨을 때 그때까지는 내란 행위에 관련된 연관성만 가지고 이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이제 더한 게 헌법적 권한을 헌법적인 의무죠. 그러니까 네. 예, 예. 이거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게 이제 들어가 있잖아요. 그게 하나 더 더해졌습니다. 네.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게 전체적인 요건을 다 갖췄고요. 여기서 보면 김용현 측이 얘기한 내용을 일부러 걸고 나왔죠. 예.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이제 바로 요거 나오자마자 우리 좀 이따가 이제 김용현 얘기한 거 좀 있으면 얘기할 텐데 네. 그 총리실 측에서 바로 그런 적 없다고 네. 얘기하고 있어요. 야, 심지어- 역대급 반응 속도 빨랐어. 근데 이게 반응 속도인데 제가 볼 땐 찔리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김용현 측이면 어쨌든 같은 편이란 말이에요. 네. 정부잖아요. 같은. 지금은 같은 편이죠. 근데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 네. 그거는 너무 세잖아요. 반응이 그렇지. 뭔가 있는 그게 거야. 바로 눈에 안 보이는 아킬레스건들이 누구한테 놓여져 있나? 다 이게 다 내란에 놓여져 있어요. 네, 그런 이걸 거. 보여주는 거예요. 네. 김영현도 두려워하고 있고 윤석열도 두려워하고 있고 한덕수도 두려워하고 있는 것. 네. 그리고 결과적으로 국힘도 사실은 두려워하고 있는 것. 그게 뭐냐 현 정부가 다 내란으로 얽혀가지고 날아가는 것들이에요. 이게 제일 두려운 거예요. 탄핵이 두려운 게 아니야. 그러니까. 네. 지금 탄핵보다 내란 수사가 두려운 그렇죠. 거야. 왜냐하면 네. 이게 그래서 그림이 맥락이 딱딱 맞아 들어가는 게 그 탄핵안 윤석열 탄핵을 1차 아예 거부해버리고 표결을 네. 2차도 간당간당 했잖아요. 그때 국민의힘 애들 죄송합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을 단일 대우로 묶어준 게 민주당이 쓴 탄핵안 안에 추경호가 들어간 거였대요. 네. 네. 근데 그거에 그 정도로 발작을 한다는 건 추경호 원내대표가 수사를 받을 만한 사유가 뭔가 있구나라는 의심을 키운다는 거죠. 우리로 하여금. 그리고 추경호가 네. 수사를 받으면 그 핸드폰에서 뭐가 나올지 모르겠다는 거지. 예. 나도 나올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한덕수 총리도 네. 말씀하신 대로 김용현도 다 비슷한 아킬레스건을 내란 수사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예. 예. 그러니까 뭐 일단 그렇고 내란죄가 그래서 결국은 핵심이고 이들은 각자 다 자기 방식으로 두려워해서 네. 이를테면은 이제 국힘과 함께 연대고리, 그러니까 반탄핵 연대고리는 만들어지고 있는데 사실 알고 보면 내란죄에 있어서는 연대고리가 안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오늘도 보면은 둘이 입이 안 맞은 거예요. 안 맞아요. 예. 예. 그래서 서로 맞추기도 어렵고 맞추는 순간 한 방에 다 날아갈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예. 어. 안 맞추는 게 이게 죄수의 딜레마인데 안 맞추면 그나마 나는 좀 덜해지거나 네. 사는데 네. 맞추면 오히려 한 방에 다 날아가. 아. 예. 요 상태가 지금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 부분에서 이제 훨씬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다. 그래서 바로 김용현 측 얘기를 한번 보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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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법률 대리인의 기자회견이 있었고요. 네. 뭐 그냥 에피소드 하나 이거는 사실 에피소드라기보다 중요한 일인데 또 특정 매체들을 취재를 제안했죠. 네. 예, JTBC하고 MBC요. 예, 그래서 싸우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종북주사파 반국가 세력을 정리해서 자유대한민국을 미래 세대에게 물려주려고 했다. 예. 요거까지는 앞에 개소리들이 다 있는데 네. 그냥 반박하기 싫어가지고 네. 그냥 그 중에 개소리 맨 끝에 것만 갖고 예, 예, 예. 예. 이거 뭐 종북주사파 반국가 세력을 정리한다는 말 자체가 얼마나 지들끼리의 말인지 이해를 못하고 있는 상태야. 그러니까요. 예, 이게 변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리고 저게 계엄 사유가 합법적인 계엄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는 건데 아직도 저 자체가 위헌적인 사유죠, 사실. 아 그럼요. 네. 예, 저 말 자체가 지금 되게 위헌적인데 반국가 세력을 어떻게 정리해 지들이. 그러니까 네. 사실 계엄령에도 사람 함부로 정리하면 안 됩니다. 네. 근데 정리하겠대잖아. 무서운 사람이에요. 이게 우리가 웃고 있지만. 예. 정리, 수거 뭐 이런 단어 아무렇지도 않게 쓰는 애들이니까. 예. 그다음 이게 문제죠. 계엄령 선포는 사전에 한덕수 총리에게 먼저 보고하고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절차를 밟았다. 예, 여기서 이제 분열이 나오죠. 예. 계엄 선포 문서가 별도로 없다. 이 뭐 이렇게 죄를 이렇게 자백해도 돼요? 막 기자회견까지 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자백이 여러 개 나왔어요. 한독수에게 먼저 보고하고 대통령에 건의하는 절차를 밟았다. 이거는 사실관계에 있어서는 예.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죠.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네. 한독수가 관련이 없을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예. 이 정도까지 얘기가 나왔다면 예. 그 얘기는 뭐냐면 한독수나 김용현이나 둘 다 날아가는 얘기야. 네. 이 얘기는. 예. 조금이라도 지금 죄를 줄이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라고. 겉으로는 막 엄청 온당한 일을 한 것처럼 네. 얘기하면서 실제로는 죄를 줄이려고 하는 얘기라고. 그러니까 앞에 뭐 종북주사파 저런 얘기도 사실은 앞에 이거 쫙 깔아놓는 이유도 네. 뒷 얘기가 없어 뒤에- 보일까봐? 그러니까 김용현이 자기가 맨 앞에 있지 않았다 이 얘기 지금 그러니까 하고 싶은 이거 거거든. 솔직히 한덕수한테 조금 넘긴 거잖아요. 예, 넘긴 거죠. 예. 그러니까 한덕수가 지금 이거 딱 보고 눈치 깐 다음에 이게 누구한테 폭탄을 돌려 지금 장난해? 이러면서 고소한다. 그리고 계엄 선포 문서는 없는 게 맞지만 있어도 문제예요. 예. 예.
계엄선포 문서 자체가 위헌이고 위법이기 때문에 네. 있으면 그거 사인한 놈들 다 날아가는 거고 네. 그렇지. 사인 안 하고 부서 안 했으면 그래서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어느 쪽에서 사실 다 불법이에요. 네. 없어도 불법, 있어도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없는 게 낫다라고 차라리 없는 게 낫죠. 그렇죠. 네. 그다음에 세 번째 대통령도 사실은 걸고 들어갔어요. 예. 아니 이게 변호가 된다고 생각했나 봐 대통령에 대해서. 안 된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아 본인만 빠져나가면 된다? 짐 전 장관이 윤 대통령 담화문, 네, 네. 그다음 포고령 초안을 작성했고 네. 대통령이 삭제했다. 대통령이 실제 내용을 수정하는 그거 하나다. 나는 이게 처음에 진짜로 대통령 편들어주는 얘기인 줄 예, 알았거든요. 아니에요. 네, 아니더라고. 네. 다 읽어보니까 아니야. 대통령이 개입했다는 소리죠. 개입했다는 얘기고 포고령 작성. 그것만 손댔고 나머지는 수정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잖아. 그렇지. 대통령의 결재를 거친 거야. 예. 네. 네, 대통령이 편집자야.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최종 인가를 내줬기 때문에 내가 작성은 했지만 사실 책임은 대통령한테 그렇죠. 있는 그럼요. 네. 김용현은 그냥 수습 기자고 네. 편집장은 대통령인 거예요. 데스크가 그 말 대통령이었던 자체가. 거지. 네. 그렇지. 고쳤다 안 고쳤다의 문제를 떠나서. 그러면 한덕수와 대통령에게 다 떠넘겼네요 지금. 그렇죠. 예.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그래도 대통령한테 좀 미안했을까요? 대통령은 정말로 합법적이고 국민을 위해서 계엄을 했다는 취지로 네. 대통령이 계엄은 일반 국민을 향한 것이 아님을 강조하면서 국민 생활의 불편과 경제 활동을 고려해서 이 통금을 지시하신 것이다. 예, 그리고 윤 대통령 변호인단과 소통하고 싶지만 소통하시면 안 돼요. 근데 소통하고 네. 싶지만 윤 대통령이 부담스러워한다. 그런 얘기도 추가했습니다. 왜 부담스러워할까? 자꾸 이런 식으로 다 떠넘기는데 소통하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나오는 게 뭐냐면은 한덕수하고 윤석열하고 김용현 사이에 핵심이 되는 내란 이제 주체들. 네. 어차피 군들은 지금 다 그냥 계속 술술 불고 있잖아요. 네, 자기들끼리 어차피 통일이 안 되고 있는 거고 좀 통일 증거인멸을 해왔다가 결국 그건 다 부는 식으로 지금 가고 지금은 있어. 그렇죠. 예. 네. 거기서 나와진 불고 있는 내용들이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네. 이 셋의 책임은 면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어떻게든 자기 건 줄이고 싶어 하는 거야. 네. 네. 그런 대통령도 거다. 네. 용현이하고 얽히는 게 싫고 성렬이도 네. 네. 덕수도 용현이한테 얽히는 게 싫고 어디 용현이는 나한테 양쪽에다 지금 이렇게 다리 걸치고 있고 우리 다 친구잖아. 왜냐면 이 그렇죠. 상황에서 맞아. 가장 자신의 과거 언행, 최근까지 언행이 후회서 온 사람은 아마 김용현일 거예요. 네. 왜냐면 이게 지금 변호인단이 한번 바뀌어서 이렇게 갑자기 좀 없어 보이는 전략으로 나온 거거든요. 네. 근데 사실 변호인단 바뀌기 전까지는 김용현이 말을 너무 세게 했어요. 내가 다 한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변호인이 와가지고 정신 차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이제. 네. 큰일 났다는 거지. 심지어 이 김용현 변호하고 있는 법무법인 있잖아요. 이게 변호사법 위반하고 있대요. 네. 3명이 돼야 되는데 네. 2명뿐이 안 된다고. 아. 인가 취소 사유가 있대요. 8개월 진짜? 동안 네. 나머지 한 변호사를 못 채우고 있다고. 법무법인 자유서울이야 또. 자유서울이요? 자유서울인데 자유서울? 미치겠다. 아까 그 자유민주주의 vs 민주주의 이런 뭐 거예요? 그런 것 같아. 어쨌든 자유서울과 자유서울. 공산서울이 있나 그럼? 안 자유인 서울도 있나봐 우리는. 그러면 뭐야 이게 뭐 패러렐 월드야 뭐야 도대체 이게. 자유서울은 강남 3구? 사무실 강남에 있으면 진짜 웃기겠다. 있겠지. 서초동에 당연히 있겠지. 강남에 있겠지. 아, 근데 변호사도 2명 꼴랑 2명. 안타깝게도 자유서울 쪽엔 2명밖에 없구나 지금. 어. 야, 진짜 큰일이네. 가관이네. 네, 진짜. 가관이네. 진짜 이 나라 좌파 천국이네. 네, 이분들 뭐- 생각에 따르면. 자유 서울은 2명밖에 없잖아 지금. 나머지 다 부자유 서울 아니야 지금. 아 이제 자유라는 단어까지 싫어질라 그러네 진짜. 짜증나. 어질어질하네 자유서울 들으니까. 네. 네. 예, 실제로 서초구에 있답니다. 예. 음. 아니 어떻게 법무법인 이름을 자유 서울이라고 지을 수가 있어? 아, 전광훈 전담 변호사들이에요? 그런 얘기도 있나 봐요. 무슨 옛날에 노래 중에 뭐 럭키 서울이라는 노래 있었는데. 럭키 서울. 차라리 럭키 서울이 힙하다. 럭키 서울은 좀 힙하네. 그렇지. 어. 당신에게 무주의 럭키를 갖다 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거지. 노래 있어. 럭키 서울 이러면서 가는. 나 이거 노래까지 모르겠어. 태어나기 전에 나온 노래. 예. 큰일 날 뻔했네. 예. 뭐 서울이라는 노래도 있었어요. 미아삼미아님이 종이 종이 울리네. 울리네. 꽁이 크네? 꽃이 피네. 꽁이 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슨 꽁이에요, 그거는? 맹꽁이에요? 자, 넘어가고요. 네. 그러면 지금 김용현은
처음부터 일관되게 그 얘기는 했었거든요. 예. 세게 말하는 와중에서도 나는 다 대통령이 시킨 대로 했다. 그렇죠. 처음에도 그 얘기를 했지. 계속. 그러니까 아마 이 법무법인 자유서울이 붙어가지고 아마 해줬을 거야. 당신 그거 대통령이 시켜서 막 했다는 얘기까지는 잘 했는데 말이 너무 세다. 그러면서 아마 이번에 근데 교수님 이것도 짚어야죠. 저 내란 범이 하는 얘기를 왜 언론들이 갖고 기사를 써줍니까? 그렇죠. 그게 이제 문제고 그래서 언론 노조에서 그래서 특별 성명 냈잖아요. 언론 예. 노조하고 이제 그 언론 단체 박근 네. 기자협회하고 연합회하고 그리고 그건 잘 낸 거예요. 네. 제가 볼 때 최근에 그 언론 관련 단체들이 했던 것 중에 제일 잘한 거야. 그게 다행인 게 노조만 들어간 게 아니고 아까 네. 말씀하셨지만 현업 단체가 다 들어갔어요. 예. 그게 그나마 좀 다행인 거.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하면 뭐에 다 뛰어가는데. 그래도 뭐 어쨌든 그리고 또 윤상현 그 윤상현 측에서는 그 입구 막고요. 사람들 오는 거 통제했대요. 너 MBC야 나가. 막 이런 김용현. 김용현. 내가 뭐라 그랬어? 윤상현. 윤상현이라고 그랬어. 근데 뭐 윤상현도 그럴 것 같기도 하고. 여기나 저기나 뭐 비슷한 까라니까. 뭐. 아무리 그래도 현자만 비슷하다고. 그러니까 이 무의식이 드러나. 지금 검님 머릿속에 김용현하고 윤상현은 다 비슷한 애들이거든. 여기는 비싼 거, 여기는 나쁜 거. 나쁜 놈들. 내가 좀 더 생산적이네 그런 측면에. 뭐가 생산적이야 그게. 아 다 죽여야 되는데 진짜. 언론이 받았으면 안 되는 또 다른 게 지금 눈에 보이네요. 다음 발언으로 얼굴만 봐도 이제 예. 예. 제가 이게 지난주에 1번이었는데 지금 5번으로 밀렸잖아요. 밀렸어. 오늘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오늘 하루에 사고를 쳐가지고 예. 김용현하고 한덕수하고. 이 윤석열은 지금 이게 무대 중심이 못 되고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아니 뭐 예배했다는 그리고 기사밖에 내가 없고. 볼 때는 윤석열은 전략도 없어. 없죠 그냥. 네, 전략도 없어요. 전략은 김건희가 세우고 있을 텐데 김건희 전략은 이제 더 이상 안 먹힐 거예요. 네. 네. 석동현 변호사가 뭐 매일같이 기자들한테 얘기하는데 내용은 이제 비슷비슷합니다 이제. 예. 예. 24일에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국회가 탄핵 소추를 한 만큼 탄핵 심판 절차가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이거 수사를 안 받겠다는 소리입니다. 그렇습니다. 탄핵 심판 절차가 적어도 가닥이 잡히고 어느 정도 탄핵 소추 피청구인으로서 대통령의 기본적인 입장이 재판관들과 국민들에게 설명이 되는 게 우선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게 수사를 안 받는 이유라는 겁니다 지금. 아니 이거 예. 윤석열이 검사 출신이잖아요. 음. 너무 웃기네. 만약에 자기 사건의 피의자가 저런 얘기했으면 뭐라 그랬을까? 아니 그리고 수사를 받으면서도 아니 나 이 자식 얘 말도 안 되는 소리. 말이 많네. 그러고 지금 그렇지. 아이 새끼 말이 많네 이거. 바로 이랬을 거 아니냐고. 이게 진짜 근데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게 음. 수사 받으면서도 국민들한테 설명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왜 수사 받으면서 해야 돼? 그게 뒤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기자가 물어봐요. 네. 저처럼 이제 당연히 반론이 생기니까 기자가 그럼 탄핵 여부에 따라서 수사 받고 안 받고가 달라지냐 물어보니까 다 끝난 다음에 하자는 게 아니라 적어도 초반에 대통령 입장에 개요라도 알려줘야 한다. 아 말하라고 그러니까. 내란이냐 아니냐를 수사관에게 설명할 그런 사안은 아니다. 이게 정말 희대의 개소리잖아요. 이게 뭔 소리야? 내란죄로 수사를 받는데 왜 수사관한테 설명을 안 해요? 그러면 그냥 가는 거야 기소돼서. 내란죄가 아니라고 해명을 하셔야죠 수사기관에 가서. 그 설명 안 하면 큰일 나요. 물론 해명해봐야 소용은 없겠지. 하지만 그래도 설명을 할 거면 수사관한테 설명을 해야지. 세상에 어떤 변호사가 방어권을 포기합니까? 가서 설명을 해야지. 아무튼 이상한 말이에요 이거는. 네. 내란이냐 아니냐를 수사관에게는 설명 안 하겠다. 예. 그럼 누구한테 설명하겠다는 건데? 이게 누구? 일부를 빼놨는데 제가 길어지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어딘가에 이렇게 막힌 데 가가지고 얘기하면 안 된대. 맞아. 대통령이 밀폐된 공간에 가서 수사받는 건 말이 안 된다는 안 된대. 거야. 그럼 뭐 운동장에 사람들 무슨 개소리야 어디 그게? 보이는 데서 해야 되는데 보이는 데서. 그럼 다 오픈된 데서 하자는 거야? 그럼 세상에 어떤 수사가 세상에 심지어 탄핵 심판도 공개 안 하는데 그것도 갇힌 데서 하는데 아 그럼 광화문 광장으로 나와. 우리 다 같이 저 증인 돼줄 테니까. 네. 아니까 또 저 소리 하는 거야. 수사받는 입장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말을 할 수가 없다 이거지. 예. 탄핵 심판정 말한 대로 적어주지도 않는다 이거지. 탄핵 심판정은 좀 다르다고 네. 생각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밑에 공방이라는 표현이 나오잖아. 피조사인이 하고 싶은 얘기, 현안에 관련된 전제적 사실, 동기, 고충, 배경이 있는데 그 부분을 헌재 절차에서는 공방의 형태로 어느 정도 충분히 정돈되게 말씀할 수 있는데 네. 수사하러 가면 그게 안 된다. 왜냐하면 본인이 수사할 때 피의자가 얘기하는 거 하나도 안 그렇죠. 들어줬거든. 말이 많네 그랬겠지 또. 아이 새끼 말이 많네. 이러고 그냥 뭐 술이나 한잔 술 마시고 막
뭐 두들겨 패고 막 이랬다잖아 수사할 때. 헌재는 약간 우습게 보는 태도도 좀 있고요. 예, 네. 저는 혼자가 되게 기분 나빠. 제가 볼 때 박근혜 탄핵 심판 때 그 다 끝난 다음에 변론 영상을 공개했잖아요. 네. 그걸 좀 안 본 모양이에요. 그것 때 헌법재판관들이 얼마나 무섭게 몰아붙였어요. 그래. 진짜 집요하게 꼬투리를 잡더라고. 그때 헌법재판관들이 방금은 그렇게 말씀 안 하셨잖아요. 막 그러면서. 근데 본인도 근데 아마 헌법재판 그거는 보지도 않았을 것 같아 나는. 그치.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는 자기가 무슨 질문을 받게 될 거, 그러니까 약간 이 양반도 지금 머릿속으로 상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 보면은 다시 띄워봐봐요. 사실, 전체적 사실, 동기, 고충, 배경.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기가 변명거리. 내가 얼마나 힘들었고, 내가 무슨 원인으로 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고 이런 얘기를 수사받으면서 못 한다는 얘기잖아. 못하지. 근데 헌재에서 할 수 있을 것 같냐고. 왜냐면 자기가 수사할 때도 안 들어줬거든. 그렇죠. 아니 근데 헌재에서도 계엄이 위헌이냐 위법이냐를 따지는 건지 그래. 그 사람이 그 전에 어떤 고민에 빠져 있었는지를 왜 따지는 하나도 안 궁금하다고. 하나도 누구도 그거 궁금해하는 사람 대한민국에 아무도 없어요. 거기 나가면 자기가 60분 중에 59분 얘기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이 정도가 되면 이제 사실관계 판단은 차치하고 거의 환상에 빠져 있는 거죠. 자기 세계에. 그러니까 헌재는 그나마라도 약간 더 길어질 거고 대응도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는데 수사는 들어가는 순간 곤란해져. 요게 이제 명확한 인식이 있는 거예요. 수사는 되도록이면 어쨌든 안 받는 쪽으로 가고, 왜냐면 자기가 버티면 잡아가겠어? 이 생각하고 있는 거야. 한마디로 난 쫄았고 뭘 내가 하고 그러니까 저 사람도 사실은 변호인이 아니잖아요. 석동현도 변호인으로 이게 딱 등록이 되면 그때부터 서류 송달을 변호인 대신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변호인으로 정하지 않은 그렇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나 지금 되게 쫄려. 나 지금 되게 겁나. 내가 맨날 수사만 하다가 수사 받으려니까 이제 좀 내가 말할 기회도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수사 안 받을 거야. 흥? 이거잖아 지금. 이게 뭐 여러분들 다 아시지만 지난주에도 얘기를 했는데 예. 그 헌재에서 탄핵 심판을 하게 되면 그러려면 위법 사실이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네. 위법에 관련된 어떤 그 수사나 거기에 대한 재판을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논리를 썼잖아요. 네. 그러더니 수사는 또 못 나가겠고 헌재에서 얘기를 하겠대. 그럼 뭘 하겠다는 거지? 안 하겠다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재가 자기 얘기 들어줄 거란 기대도 없는 거죠 지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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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뭐 저희가 이제 너무 갑갑한 얘기들 전해드리고 또 오늘 상황 자체가 그렇게 어쨌든 희망적인 상황이 안 벌어졌으니까 그렇지만은 사실 이 위헌 특히 탄핵 심판이나 내란죄 성립 여부에 대해서는 사실 많은 법률 전문가들 얘기가 보도가 되고 있지만 판단은 사실 이미 끝난 문제인 것 같은 그럼요. 게 네.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헌재 재판관 후보자도 네. 그 윤석열 쪽에서 얘기했던 그거 내란 수사 형사 처벌 여부가 확정이 돼야 심판하지 않느냐 파면 여부를 이 논리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해버렸어요 청문 네. 과정에서. 그럼요. 지금 헌재는 오히려 되게 속도를 내고 싶어하는 그러니까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빨리빨리 임명해라 헌재 재판관. 그 임명하는 거 아무런 절차적 문제 없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계엄의 위헌성에 대해서도 하물며 국민의힘 추천 인사조차도 위헌성을 인정하고 있다. 네.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뭐 이를테면 나는 한독수도 저럴 줄 알았고 윤석열 저럴 줄 알았고 국민의힘 저럴 줄 알았다. 그러니까 왜 빨리 안 움직였느냐라는, 나는 다 알았는데 왜 니들은 몰랐니?라는 식으로 얘기한 건 아무런 소용이 없고요. 네. 네. 그리고 그것도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한독수가 어떤 패를 쓸 것인가를 모르는 상태에서 무조건 잘라버리는 건 그거를 국민들이 볼 수 있는 기회를 삭제해버리는 거거든요. 네. 네. 한독수라는 인간이 원래는 하려고 했을 수도 있는데 맞아요. 왜 저렇게 탄핵을 시켜버렸지? 이렇게 생각해 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네. 보통의 약간 중간쯤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더 많이 생각할 수도 있어. 근데 명백히 오늘 밝혔잖아. 네. 네. 어제부터 약간 기류가 바뀌더니 탄핵 그러면 할 수도 있다라고 엊그제부터 계속 얘기가 예. 나오니까 네. 오늘 이제 표결 들어가고 막 발의할 것 같고 막 그러니까는 이제 바로 앞에다가 이제 얘기를 하는 식으로 자기가 강한 척한 거 아니에요. 네. 여기는 그래 나는 그냥 국민의힘에서 하자는 대로 할 거야. 나머지는 모르겠어. 나라가 어떻게 되든 간에. 네. 말이야 뭐 여러 가지 하지만 결국 그래 한독수는 결국은 저쪽 편에 섰구나 라고 하는 거를 보고 확인하고 난 다음에 무슨 행동을 취해야죠. 예. 만약에 지금도 예를 들면 되게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할 뭐 이를테면 차라리 시간을 끌릴 수도 있었거든. 네.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 원래는 며칠 전까지 그랬잖아. 31일까지만 기다려. 아직까지는 잘 판단을 할 수 없다. 정교하게 해야겠다. 근데 오히려 드러낸 거예요. 예. 오늘. 자기도 마음이 급해지니까. 그러니까 압박이 들어오니까
드러낸 거죠. 정체를 드러내버린 네.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서두른 거예요. 어떻게 보면 네. 네. 기한을 24일까지로 딱 정해놓고 그 안에 공포도 하고 임명도 해라라고 한 거는 어떻게 보면은 한독수의 정체를 드러내는데 네. 시간을 앞당긴 거죠. 네, 결국에는 드러내게 만든 거고 네. 결국에는 그러지 않았으면은 계속 시간만 끌었을 거거든요. 31일까지 우리는 계속 기다렸어요. 다음 주까지. 예. 그리고 뭐 민주당 의원 몇몇이 뭐 그러니까 처음에 설득할 수 있다라고 말하신 분도 분명히 계시죠. 왜냐하면 지금 한덕수는요 손바닥 뒤집듯이 계속 얘기를 바꿨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또 다르게 얘기했을 네, 다 다르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속은 사람을 가지고 뭐라 하고 하지는 마십시다. 예, 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결과적으로 보면 저들이 시간을 하루라도 더 끌게 만들었고 네. 그다음에 또 겉모습으로만 보면 자기들끼리 좀 더 뭉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약간의 시간적 여유를 준 것. 네. 이 부분은 안타까운 일이죠. 뼈 아프고 네.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이 시간은 전체 시간에 비해서 보면은 어쨌든 짧아진 거야 오히려. 예. 예, 그러니까 31일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도 아니게 된 거고. 그다음에 자기들끼리는 권력이 뭔가 뭉치는 것 같지만 국민의 관점에서 보면 예. 야 결국은 저놈들은 그냥 예, 윤석열하고 다를 바 없이 그냥 저쪽에 그냥 다 서 있구나. 당연히 라고 하는 걸 대상. 보여준 거거든. 예. 그 정체를 드러냈다는 건 의미가 큰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니까 되게 애매모호한 상태를 없애버린 거라고 어떤 면에서 보면. 예, 그러면 이 며칠의 시간이 결국 애매모호함을 사라지게 만든 그런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남는 거는 나머지 패를 써야지. 그렇죠. 탄핵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바로 했잖아요. 오늘. 그 저기 엑소시스트에서 엑소시즘이라는 그 관행 자체가 악마의 이름을 알아내는 과정이에요. 정체를 밝히게 만들죠. 예. 정체를 밝히고 나면 그때부터 이제 알맞는 기동문을 찾아서 쫓아내면 되는 거거든. 네. 거기가 제일 어려워. 악마는 언제나 내가 다른 놈인 척을 하거든. 그러니까 이제 한덕수는 본인 스스로 나는 내란범이다. 라고 아이덴티티를 드러내. 왜 웃으시죠? 아, 오랜만에 예. 돌아온 것 같아서. 굉장히, 되게 반가워. 굉장히 적절한 비유로 이번에 한 모양. 반가워. 엑소시즘 한덕수의 엑소시즘. 예. 반갑네. 그동안 그렇게 형편 없었어. 이거 가지고 내가 대단하다는 소리까지 들을 정도예요. 왜 막 예. 이렇게 쫓아내려 그러면 네. 엄마 그러지 마. 네. 맞아. 애기 착한 얼굴 하잖아. 예. 다른 나라 말하고 막. 네. 원래 좀 그러고 있었던 거지. 예. 네. 그러다가 막 계속해서 찌르고 막 그러니까 이거 그렇지. 비유가 점점 더 그럴싸해지는데? 그 검은 사제들. 검은 사제들에서 여배우 그. 막 이런 거야. 그래. 얘를 쓰레기다. 막 이상한 말하고 막. 다들 왜 이러는 거야? 그 여배우 이름 까먹었어. 고소미연 뭐였지? 고소영 아니고요. 나도 이름 까먹었어. 너 때문에. 이담비? 뭐였지? 잠깐만. 네, 찾아. 아무튼 예. 박소다. 그래, 박소다. 박소다. 예. 박소담이 생각이 안 나. 그러니까 한덕수가 그랬잖아. 진짜 교수님께서 좀 과하게 흉내를 내셨지만 어쨌든 민주당이 때리려고 하면은 아니에요. 나 말 들을 거예요. 뭐 이랬다가 다시 또 국민의힘 옆에서 수삭거리면 야 민주당 이리 와봐 뭐 이랬다가 이제 결국은 정체를 드러내고 만 것이다. 너 쫓아낸다 이름 말해 그랬더니 네. 야 이거 진짜 찰진 비유다. 딴 데 가서 써먹어주세요. 네. 뭘 또 영화 유튜버가 박소담이 생각 안 나면 안 된대. 내가 이상한 소리 해서 그래 그거를. 지금 계속 정치 얘기하다 갑자기 영화배우 이름 생각이 나겠냐고. 검은 아유, 덕수. 원래 모드 체인지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네. 영화 유튜버로 돌아가는데 하루 걸려요. 하루. 너무 여러분 저 주말에 집에 가서 편집하려고 그러면 하루는 영화만 봐야 돼. 근데 요즘에 그것도 못해. 어쨌든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 우울한 소식을 오늘 되게 재밌게 마무리하네요. 한덕수 얘기를. 그러면 윤석열은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저는 오히려 지금 윤석열이 무속적인 일을 안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비과학적인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잖아. 사실 지금까지 모든 걸 다 무속으로 해왔는데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에 걸렸는데 무속에 손을 기대지 않는다고? 나는 그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 그럼 지금 구든 용품이 들어가서 안에서 굿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장어 56kg 들어가는데 그게 2,000온스 막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리고 앞에서 그 계엄하기 전에 그 실시한 훈련이 그게 뭐였더라? 충성 8,000? 그 8,000도 다 의미가 있는 숫자래. 그러면은 김건희는 나는 지금 그게 제일 궁금하거든요. 김건희는 마지막 카드로 뭘 들고 있을까요? 지금 김건희 근데 윤석열은 확실하게 아까 석동현 변호사 발언 보니까 전략이 보고 없고 피하기 급급하고 김건희라고 무슨 그런 전략이나 카드가 있을까요?
지금 상황에서? 지금은 제가 윤석열 쪽은 거의 의미 없어졌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예. 네. 김건희라는 사람을 너무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는데 김건희는 전략을 잘 짜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인맥 갖다 붙이는 되게 좀 뭐랄까 되게 좀 별거 아닌 사업하면서 네. 약간의 돈, 약간의 인맥 그걸로 계속 뭐 얹어가지고 계속 자기 뻥튀기 시키는 것에만 능하지. 네. 이 사람이 무슨 뭔가 대단한 정치 전략을 짠다거나 예. 뒤에서 판다 정리하거나 이런 사람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김건희를 보면 약간 그런 자의식광이 느껴져요. 내가 네. 사람을 마음대로 다룰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그 자의식광이 느껴지거든요. 예. 근데 나는 그래도 뭔가 수가 있지 않을까? 그래도 발버둥, 마지막 발버둥은 준비하고 있을 것 같거든요. 그거는 뭐 나와봐야 알겠습니다만. 그게 뭐 최근에 나온 게 어쨌든 뭐 군 오비 장성들한테 전화를 돌린다거나. 근데 그 장성들 전화 끊고 바로 민주당에 전화했다는 거 아니야? 네. 제보하겠다고. 그 정도겠죠, 뭐. 예. 아 정말 나는 진짜 그 정도에서 그쳤으면 좋겠다. 이제 더 추잡한 거 안 했으면 좋겠는데. 뭐 모르겠습니다. 뭐 이거 나중에 무슨 일이 벌어지면 교수님 말씀대로 현상이 있어야 뭐 얘기를 하지. 네. 네. 그래서 지금은 한 가지 좀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봐야 될 거, 이거 여러분들 불안하게 만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얘기를 참 꺼내기가 좀 그렇긴 한데, 네. 최상목에게 넘어가면 얘는 좀 할 거야라고 생각하는 거는 너무 나이브한 생각이에요. 그것도 걱정이에요, 진짜. 네. 예. 왜냐하면 그래도 이제 좀 다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네. 최상목도 기재부 관료 출신이거든요. 맞아요. 한덕수하고 굉장히 가까운 사람이라고. 네. 그리고 한덕수가 저런 행동을 하는 거에는 약간의 뒷배도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 내 뒤에 니들은 나 자르면 내 뒤에서 뭔가 해줄 거라고 생각하지. 내가 최소한 몇 명까지 딱 봤는데 걔네들까지는 계속 아마 내 뒤를 따를 거야. 이런 식의 어떤 나름의 확신이 작동하지 않으면 이 사람 스타일상 이렇게까지 뭐 있는 척하지 않거든요. 네. 근데 저는 그게 실제 진실인지 아닌지는 몰라도 적어도 그런 식의 일종의 영어로 인도스먼트라 그러는데 약간의 배설을 좀 받은 그게 좀 있다. 국힘 쪽한테 뭔가 받은 것도 좀 있고. 예. 그다음에 뭐 최상목이 됐건 그 뒤에 오는 국무위원이 됐건 간에 이들에 대한 약간의 분위기 파악, 네. 약간의 단도리 작업, 시참말로 하면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바탕에 깔렸기 때문에 나오는 행동이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저도요. 예. 그럼 굉장히 안 좋은 회의적인 전망이네요, 그럼. 네. 그래서 이게 뭐냐면 그런데 이거 가능성이 높다라기보다는 그렇지 않았으면 저렇게 하진 않았을 거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그냥 하나 보내면 나머지 하나에서 뭔가 뚫리겠지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생각보다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노정면 의원 얘기한 것처럼 뭐 한 방에 다 국무위원들 쫙 다 날려버리면 네. 자연 통과된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검증이 안 된 전략이에요. 네. 굉장히 위험한 전략이고. 그래서 한 방에 그냥 그런 식으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그렇죠. 어쩔 수 없이 고통스럽게 시간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진짜 거대한 카르텔과 싸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싸움이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제가 들은 약간 희망적인 얘기도 함께 전해드리죠. 민주당에서도 지금 최상목한테 꼽아놓은 빨대가 좀 몇 개 있나 봐요. 그러니까 일종의 설득이나 네. 그런 전략이 있다 지금. 나는 그렇게 들었어. 그러니까 최상목은 앞으로 정치 인생이 길게 남았잖아, 한덕수보다는. 그래서 그리고 최상목은 그 소위 그 계엄하고는 직접적으로 엮여 있는 건이 없어서 조금 낫지 않을까라는 그런 뭐 희망적인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예. 뭘 또 전략을 퍼뜨리지 마세요예요. 제가 알고 있으면 이미 그건 비밀 전략이야. 내가 알고 있는 게 어떻게 비밀 전략입니까? 제가 국회의원이에요? 와, 정치 유튜버인 줄. 네. 그러니까 항상 얘기하지만 저 따위가 알고 있는 건 절대 비밀이 아닙니다. 말해도 되니까 말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일단 상황이 와 봐야죠. 또 최상목이 대행으로 와서 어떻게 하는지 일단 봐야 되는 거라서. 그러니까 이후에 변수는 이제 일단 한덕수 변수라고 하는 게 하나 이제 치워진 거잖아요. 네. 결과는 안 좋게 치워지긴 했지만, 예. 이제 이후에 이제 그러니까 이번 주말 걸쳐가지고 이제 나오는 분위기가 하나가 이제 지켜봐야 되는 거고. 네. 네. 그다음에 결국은 사실 저는 전국을 다시 한번 또 바꾸게 만드는 건 결국 내란죄 수사에서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이 내란죄 수사에서 지금 노상원 수첩과 같은 것 이상의 뭔가가 구체적으로 이제 잡히게 되면 그 과정에서 이제 나오게 되는 것들이 커요. 근데 여기에 김용현이 이제 28일까지인가가 아마 구속기한일 거예요. 네. 요걸 어떻게 처리하냐의 문제가 좀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바로 이제 기소로 갈 거냐. 기소를 해야 될 텐데, 그죠? 아니면은 이제 일단 풀어주고 좀 더 엮은 다음에 다시 잡아들인 다음에 기소로 갈 거냐. 이 부분이 이제 수사기관 쪽에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공수처장 진짜 공수처장 이거
저 윤석열이 임명한 사람 아닌가요? 응? 공수처장이요. 그렇죠. 예. 아, 나 이 인간 진짜 마음에 안 드는데. 공수처는 어차피 기대 별로 할 게 없어요. 아이, 예. 힘도 없고. 오동훈 공수처장이 어제 그 출석 요구서 보내면서 윤석열한테 그랬거든요. 공수처 출석을 위해서 대통령님의 소중한 시간을 내주시길 요청드린다라고 말했거든요. 근데 그건 너무 안 오니까 하는 소리일 수도 있고. 아니 뭐- 너무 안 오면 쌍욕을 해야지. 장난치지 않마? 이러면서 아니 어떻게 공수처장이 빨리 안 켜와! 아니, 이래야지. 아니 뭐 소중한 시간이야. 하나도 안 소중해. 얘 시간이 뭐가 맨날 술 마쳐 먹고 있는데 이씨. 아 짜증나. 고양이 날다님 시끄러 임마 그거는 혹시 그 이주성한테 하는 거예요. 어. 아 왜 이러는 거야 정말. 여러분 그 저기 뭐 이게 다 끝났으니까 한 마디만 할게요 교수님. 내란이라고 내란. 국민한테 총을 들이댔다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이 사건을 지금 명확하게 모르고 있는 것 같아. 내란. 뭘 또 너무 같은 말씀을 반복해. 같은 뉴스니까 한 번 더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예 공수처는 오늘 그래서 3차 요청했죠. 예, 세 번째 출석 요청. 그러니까 나는 네. 영장을 쳐서 체포를 하라고 체포를. 솔직히 말하면 윤석열은 더 이상 건질 게 없는 인간이 됐거든요. 예. 그 자기네들 세력 입장에서 봐도 네네. 너무 그러니까 그 얘기해 주면 돼요. 뭐 이를테면은 성역 없는 수사를 했던 검사가 그 윤석열은 어디 간 거야? 야. 요 한마디면 돼요. 음. 이건 너무 자기 부정적이기 때문에 네네네. 뭔가 뭐 출석 요구서 내도 안 가. 헌법재판소에도 뭐 그 다 거부하고 홍달도 네. 거부하고 서류 있어. 거부하고. 너무 뻔히 보이는 행동들이잖아. 네. 이미 이게 겉으로 드러나기엔 뭐 아직도 윤석열을 지키자 뭐 어쩌고 저쩌고 내란 세력 뭐 민주당이 나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속 안에서는 우리의 무의식이 작동을 하거든요. 예. 저쪽 세력들도 무의식에는 뭐냐면 아 이 새끼 뭐지? 얘 말고 누구 없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예. 원래 특히나 그쪽 세력들의 특징은 뭔가 세 보이고 강해 보이고 맞아요. 힘 있어 보이고 이런 사람들의 끌리는 어떤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미 마음속에서는 우스워 보였어. 무서워 보이지가 않아. 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잡범들이 하는 짓이거든요. 네. 출석 요구서 안 받고, 저 여기 안 사는데요 이러고 안 받고. 그럼 나머지들 지금 한덕수, 권성동 다 하는 짓들이 뭐냐면 센 척하는 거예요 다. 네. 그래야지 뭐 나 이른바 가오가 유지가 되고 대오가 유지가 되고 이러는 거기 때문에. 가오지키다가 골로 가는 사람 많습니다. 근데 이들의 무의식 밑에는 어떻게 하면은 일단은 그래 이게 뭉쳐는 놨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시간만 끌어야지 뭐. 시간 끄고 이거 왜 아무것도 없는 상태야? 맞아요. 그러니까 권성동이 지금 뭉쳐는 놨는데. 그렇죠. 사실 이거 내란 수사가 되긴 될 거 이미 되고 있고 수사는 그렇지. 탄핵 심판도 지연은 해놨지만 되긴 될 거거든요. 그 다음 플랜은 사실 지금 없는 거지 사실은 탄핵이 이루어졌을 때. 어쨌든 탄핵 심판은 절차대로 가서 내일 아시죠? 첫 변론 준비기일. 네. 내일 예정대로 헌재가 한다 그러고 온라인 방청을 받았는데 경쟁률이 2251대 1. 와우. 내란범 얼굴 좀 보자. 그런데 윤석열은 안 나올 것 나갑니다. 같습니다. 네. 예. 안 나간다고 재판이 이게 시행이 안 되는 게 네, 아닙니다. 합니다. 여기는 네. 출석 의무가 없어요. 오히려 더 불리해져요 안 나가면. 근데 진짜 나오기 싫은가 보죠. 그러니까 나와서 그러니까 제 예상은요. 그러니까 제가 한때 윤석열 개쌍남자론을 밀었잖아요. 우리 대통령 개쌍남자다. 우리 와이프를 위해서 못할 게 없다. 나라도 막 갖다 버리고. 근데 뭐야 이게 지금 저도 되게 실망스러워요. 저는 그렇게 뭐 또 실망스러워. 아니 악당은 악당이 돼 되게 나는 마지막까지 좀 악당으로서의 악당스러운 악당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게 뭐야 이게 쫄보도 이런 쫄보가 없잖아.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대로 이미 효용 가치가 끝난 거군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자범 취급하면은 오히려 그들에게 놀아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또 어떤 분이 해주셨는데 이게 중요한 건요. 그냥 사형받을 자범이면 돼요. 사형받을 죄의 무게는 사형받을 죄고 예. 하는 짓은 자범이야. 네, 그렇죠. 맞아. 정확합니다. 네. 이게 양쪽에게 다 통하는 그 방식이란 말이에요. 네. 맞아요. 엄청 무거운 죄를 저질렀는데 행동은 자범이. 이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니까. 그럼. 네. 그러니까 너무 자범이라서 지가 무슨 짓을 했는지도 모르는 자범인 거야 지금. 근데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할수록 어마어마한 짓인데 생각은 하기 싫으니까 술만 처먹는 거지. 약간 그런 상태인 거예요 지금. 네.